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과 옛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고 이런 상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신지양 사업단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제 군산이 이제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벌써 그 2년째를 이제 맡고 있는데, 이제 사업의 어떤 그 준비 단계, 이것은 그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지난 2000년에 이제 국가 공모 사업으로 네.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를 되놓고 보면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소상공인들이 뭐 지금 뭐 코로나 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곳들도 좀 어려운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밀집해되어 있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상점과 또는 상점가나 또 상권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곳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면은 그런 상권 자체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었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군산이 최초로 2020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점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도 한 5만 평 정도 되는 곳에 600개의 점포가 모여 있는데 이 전체의 점포들을 아우르는 어떤 테마라고 할까요? 그런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상권을 5년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좀 발전시켜 보자.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2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전통 상가와 옛 도심 상권, 맞습니다. 뭐 신단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600개 점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 곳들이 필요한 것들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것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사업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상권마다의 특징이 입혀져서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갖지 않는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3개 분야에 총 18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사업들이 주로 이제 전통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주변에는 이제 그 상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전체적인 상권 내에서도 각 지역마다 각 뭐 구역마다 좀 뭐 특성화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통시장도 어떤 곳은 뭐 수산물, 어떤 곳은 뭐 일반 상권, 뭐 이런 것이 이제 각각 이제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특성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고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앙상가의 경우는 뭐 순대국밥 거리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 중앙시장의 경우 이런 그 국밥의 거리 조성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상권의 특징입니다. 군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아까 그 군산에 있는 저희 그 이제 중앙동 일대에 있는 구도시민 상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일제 개항 시기에 이제 일제에서 개항이 됐을 때 만들어진 상권이기 때문에 100년이 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제 국밥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저도 문헌을 보니까 이제 옹기전이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가장 크고 물동량이 많은 게 이제 옹기죠.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시장이고 또 거기에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나 오가시는 분들이 밥을 먹게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때 뭐 맛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좀 싼지만 풍부하게 물건이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순댓국밥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산업화되고 현대화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옹기전은 예전의 모습이 이제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플라스틱 네. 용기나 금속재 용기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때 남아있던 그 이제 순댓국을 파셨던 분들이 밀집해서 오히려 옹기전보다도 더 집중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11개의 점포가 11개 아주 점포요? 일렬로 전부 다 이렇게 늘어서서 네. 국밥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저도 전통시장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선지라든가 돼지 부산물로 만들다 보니까 위생적이지 못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11분들의 그 상인 점주들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생적으로 그 순대나 머릿고기 같은 거를 취급하는 공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그런 부산물들로 순댓국밥에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고 네. 그 재료를 아침마다 가지고 오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 국밥 거리에는 아주 그 선지라든가 이런 거 없이 깨끗한 모습에서 이제 그 국밥을 팔고 있죠. 또 하나 좋은 점은 요즘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이제 김치가 왜 중국산 김치라든가 네. 또 국내에서도 좀 이런 먹거리에 대한 특히 김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저희 그 국밥거리에 계신 11분들은 전부 다 그 해에 쓰실 김치를 전부 김장을 하십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이렇게 한 집 한 집 돌아가면서 그날은 이제 영업을 쉬시고 그래서 네. 엄청나게 많이 담아서 저장고에 갖다 놓으시고 그 국산 김치로 해서 사실은 국밥도 맛있게 먹지만 김치도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장을 패키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인 시설 그리고 정말 맛있고 또 아까 그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100% 국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더 거기에 이렇게 도와드렸다고 할까요? 많은 변화를 준 거는 이번에 전부 다 이게 간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어능이라고 해서 입구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사하게 바뀌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상점가들이 있다 보니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주라든가 음료수 박스 같은 것도 쌓여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경우도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모든 상인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뭐 국밥데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네. 한 번씩 상인분들이 스스로 1,000원씩 할인을 해서 사실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밥도 요즘은 싼 음식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그거를 스스로 1,000원씩 낮춰서 예전 가격 또는 예전에 오신 단골분들도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그런 행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 상징적인 곳 중에 하나가 우리 국밥 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밥데이는 언제가 국밥데이입니까? 매달 한 25일 정도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잡아서 네. 매달 하루를 여러 가지 그 할인 행사도 진행을 하고 저희도 간단하게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신영시장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신영시장은 이제 특히 이제 군산이 이제 특화된 것이 바로 수산물인데 이제 건조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생적으로 네. 건조해서 판매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까 그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 저희 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군데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굉장히 특성들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영시장이라는 곳은 예전에 있는 그 셋강을 복개를 했습니다. 한 40년 전에. 네. 복개한 곳에 위에 있는데 또 여기 한 절반 정도는 철도 부지입니다. 네. 옛날에 그 이제 지금 역전시장, 중앙시장, 신영시장 또 저기 중앙상가 그다음에 공설시장 있는 곳이 구역전이었습니다. 군산역.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철길이 있고 그 위에 일정 부분 위에 시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산의 대표적인 수산물을 물론 예전에는 그걸 이제 뭐 자연 건조라는 표현을 해서 네. 옛날에는 뭐 박대라든가 조기라든가 홍어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물 위에 이렇게 널어서 말렸었는데 뭐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말리고 네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했었죠. 네. 네. 근데 아까 그 이제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요즘 환경 문제가 워낙 대두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위생에 대한 관념이 맞습니다. 많이 철저해졌죠. 네. 소비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믿을 만한 먹거리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노출해서 가게 앞에다가 진열을 하다 보니 이제 몇몇 가지 특히 해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해충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비위생적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이거를 상인분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 부지는 저희가 이제 철도 부지를 활용을 해서 네. 일정 부분을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걸 좀 활용하는 형태로 뭐 하는 철도 게 부지 어떤가. 지금 네. 뭐 철도가 폐철도가 된 네, 게 아니겠습니까? 네. 폐철도가 됐지만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국가 그렇죠. 부지이기 때문에 네. 활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엄격한 몇몇 가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상인의 대표님 특히 이제 군산시 또 저희 사업단이 이제 협의를 많이 광주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가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철도 부지 위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친환경 생선 건조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은 통하지만 모기나 파리 해충 등이 올 수 없게 전부 다 위생적인 시설을 하고 뭐 포충망이나 또 뭐 쥐나 다른 여러 가지 이 유해 그런 동물들도 갈 수 없게 완벽하게 좀 저희가 만들고 물론 여기는 건조기로 말리는 건 아니고 네. 햇볕은 쬐는데 이제 그거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반투명으로 햇볕은 받고 옆에도 이제 자연 바람은 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부 다 해충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방충망 시설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네, 뭐 자연 건조를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위생적인 맞습니다. 네네. 위생적인 장치를 많이 해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상가의 국밥 거리 네. 그리고 신영시장의 이 수산물 건조 네, 제품 이렇게 되면 뭐 상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소비자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장과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뭐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상권들이 단순히 저희 같은 이제 일종의 사업단들 또 이렇게 마케팅하는 쪽에서 그냥 여기가 역사가 있고 뭐 정이 있습니다라고만 네. 소비자에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는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정이 있다 또는 뭐 전통시장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고 경쟁력이 생긴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면은 소비자들도 이제 마음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아까 상인분들도 뭐 예전에는 뭐 다 그랬죠. 물건이 모자라고 사람은 많아서 물건을 가져다만 놓으면은 줄 서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는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물건은 얼마든지 많고 사실 인구는 점점 주니까 네. 차별화되지 않고 경쟁력이 없다면은 사실 지탱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런 변화하는 한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저희랑 같이 상인들이 고민하다 보니 상인분들도 이제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시는 것 같고 네. 또 아까 그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친환경적인 아까 요소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또 뭐 어떤 고객 동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소비자들도 조금씩 이제 인식을 해주니 그냥 여기가 뭐 좀 깨끗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전통시장에도 살 수 있겠다. 아마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또 이런 이제 시장, 전통 시장들에 대한 어떤 특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옛 도심 상가들, 점포들을 보게 되면 비어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비어있는 점포들을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참 큰 고민거리였는데 이게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도시마다. 네. 이것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임대를 갖다가 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좀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7개의 점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거기 한 140여 개 점포가 빈 점포입니다. 네. 네, 빈 점포일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도심이라는 곳이 저희가 이번에 그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많이 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만, 저희가 건축물 등록 대장을 띄워보니까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네.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거의 이제 멈춰 있더라고요. 네.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건물을 오히려 요즘 뭐 레트로다 이런 여러 가지 뭐 향수 어린 그런 옛날 건축물에 대한 젊은 트렌드가 또 일치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몇 개를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위원들이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이 역사적인 그런 아름다움, 멋, 예스러움을 살리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군데 정도 지금 그렇게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가옥,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리모델링에서 저기 임대를 해주는 뭐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까? 아주 이제 저희는 이제 상권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지는 저희 사업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곳들은 리뉴얼을 해서 그곳에 창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업으로서 그러니까 매장을 낼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갖춘 곳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지는 당연히 이제 저희 사업보다는 아마 이제 뭐 도지재생이나 이런 LH 쪽에서의 사업일 것 같고요. 저희 사업 쪽에서는 그 중에서도 창업주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업 희망자들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이 상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그 상권의 주체들, 말하자면 점포의 주인들, 주체들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상당한 변화, 우선 점주가 변해야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점주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는 뭐랄까 사업에 대한 어떤 경영 컨설팅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처음에는 건물주를 설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 상권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도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은 보통 그 자리를 한 30년에서 많게는 50년 정도 지키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분들은 당신들이 가진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판매 형태라든가 대인 인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 창업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신입생이죠. 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는 기존의 상인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은 뭐 이거는 꼭 상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균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은 상인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상권의 변화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겐 여러 가지 뭐 창업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서비스 외에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융합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신 상권에 있는 업종들은 저희가 창업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업종이 창업하시게 되면은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 지금 어르신들은 이제 하기 힘든, 하지만 요즘 젊은 층이나 유행에는 필요한 부분들,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좀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라든가 교육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실제 상권이 형성되고 또 그런 상인분들끼리 이런 인적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좋은 상권으로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뭐 상인으로서의 상업에 대한 뭐 교육 프로그램,
예, 그리고 이제 이 가게 운영에 대한 뭐 컨설팅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적 공감대, 그리고 공동체 문화 이런 것을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더 이런 것들 그 지역 그 상권으로서 어떤 정체성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공동체 문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홍보 채널이랄지 예, 어떤 문화 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제 저희 휴먼웨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판매나 상업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개인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그거 외에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지금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그 상권 내에 아주 멋있는 그 도시 숲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한 것 중에 에코 페스티벌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뭐 상인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일회용 용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배달이 많아지면은 네. 일회용 용기 또 뭐 비닐봉투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거를 아까 에코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만 했던 거를 공동으로 이렇게 좀 아끼고 좀 환경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기존 상인분들도 좀 야 그게 우리하고 맞나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군산에 있는 군산 한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도시가스 공사나 이런 분들 같은 기관들하고 연결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한번 해보고, 그거를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처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서 젊은 상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 뭐 요가라든가 노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좀 장래를 생각하고 좀 환경도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그 조합이나 이런 것들처럼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처럼 좀 공동체로 어떤 때는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때는 협동조합에 있는 건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다양한 지금 루트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 3가지 방향으로 네.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상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의 상승입니다. 네. 첫 번째는 상권이 살아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뭐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상권 자체의 상승은 매출의 발전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 르네상스 구역에 이제 그 시장이 모여져 있는 이 구심체 반경 1km 이내에 저희가 아파트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500에서 한 5,000세대까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 분들이 지금 소비 패턴을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은 젊은 분들이 이사를 오시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잘 안 오십니다. 네. 거의 뭐 배달을 시키거나 배송을 시키거나,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근거리 배송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본격화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송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배달입니다. 배달료. 네. 지금 뭐 오토바이로 이렇게 라이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쿠팡처럼 새벽 배송을 한다 그러면은 건당 한 4,000원에서 또 많게는 6,000원까지 배송료가 나오는데, 저희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면은 그냥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보자.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군산시도 잘 아시는 그 배달의 명수라든가 이런 공공 개발 앱을 개발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조금 고민되고 있는 거는 배달료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좀 공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해봤더니 군산에 그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뭐 네. 전국에도 있습니다만, 군산 시니어 클럽에서도 지역에 있는 사회 문제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공공형, 사회형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송은 시니어 클럽 분들이 즉시 배송이 아니라 하루에 이걸 물건을 모아서
차량으로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차량으로 이렇게 배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배송료는 아까 그 인건비가 고가의 시니어 클럽의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배송료 부담이 없어졌죠. 네. 배송료를 결국은 소비자나 상인이 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커버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지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또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인들의 참여겠죠. 상인들이 당신의 물건을 조금 연세 드셨지만 그래도 앱이나 또는 이런 공공 배달하는 곳들에 내놓고 소개하고 하는 활동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뭔가 상권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매출이 좀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사들 왔는데 내 손님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에 내 물건을 올려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정말 가능해요? 얼마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해서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서 거의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서비스 그리고 상인분들도 뭔가 좀 매출이 좀 늘어나겠다. 매출 증가에 대한 뭐 근거리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서 매출 증가에 대한 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만 2년째가 되고 3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제 기본적인 사업의 어떤 세팅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 2년 남은 사업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사업들을 더 고도화하고 본격화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5년 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2년 동안에는 기초적으로 시장 상권에 있는 체질을 좀 개선하고 상인들끼리 협업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창업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첫 2년이었었고 이제 저희가 3년차 접어들게 됐는데 3년차, 4년차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금방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년차 때는 이걸 이제 지속 가능하도록 상인들을 이렇게 휴먼웨어 사업을 통해서 교육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 2년간 저희가 2년간 우리 상권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시주를 날줄로 이렇게 엮었다면은 이제 올 4월 달부터 시작되는 3년차 사업에서는 이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의 채널 구축이 가장 큰 사업 목표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본격화하는 정말로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업 단장으로서 상인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어떤 그 다짐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사실 뭐 소상공인이 어렵다라는 얘기만으로는 뭐라고 할까,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원인이고 이제 결국은 이거에 어떻게 답을 찾느냐 하는 건데 첫째는 정말 상인분들이 좀 더 많이 바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처럼 이제 미약하지만 저희 같은 사업단들이 이 상권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좀 높이고 뭔가 변화의 바람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움직여 주시는 상인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에 그닥 관심이 없으시고 너무 마음을 닫고 계신 상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업 내용을 좀 많이 접하시고 그러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한번 우리 상권이 또는 우리 가게가 좀 잘 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님들께는 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현명한 소비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중에 우리 지역이라는 여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소비를 하실 때도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셔서 가능하시다면은 물론 질이나 서비스가 형편없다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시다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도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산시 상권 레상스 사업이 이 전통시장과 옛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여 동안 기반을 다진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이제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상권 활성화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상권 레상스 사업단장 신지양 단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